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삼삼정석 이후에 진행되는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극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바둑판에 보이는 백돌 전체를 패 없이 그냥 잡아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회 문제 외에 중간에 정석 이후에 중반전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응용 문제도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사회 문제 풀어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같이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시작 전에 잠시 일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 마이크 세팅을 좀 바꿔가지고 이전 영상과 음질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지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는 간단하게 끝내기를 하고 싶으면은 젖혀 있는 수가 일감이긴 하죠. 젖혀 있게 되면 흙이 약점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백이 아래쪽으로 내려섭니다. 이후에 흙은 젖히는 끝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백이 가만히 이어주고요. 들어가면 막아서 연결이 되고 깔끔하게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됩니다. 젖혀 있는 수,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수 같아요. 너무 백이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을 아래쪽을 먼저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의도는 백이 먼저 이어주면 이렇게 빠져서 막더라도 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궁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오궁도화 형태로 잡힌 모습이에요. 1과 2 교환이 상대방을 조금 우영으로 만든 느낌이 되겠죠. 하지만 그래서 백도 그냥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먼저 호구를 칩니다. 흙이 먼저 안 돋기 때문에 이 쪽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구를 치면 굉장히 탄력이 붙게 돼요. 두 점을 끊어먹는 것은 두 집 내고 살고 아래쪽으로 다치는 수는 이렇게 패로 버텨서 패가 나게 됩니다. 패는 실패가 되겠죠. 물러서면 연결해서 그 이후에는 다 받아주더라도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두 집으로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형태는 백에게 이 호구되는 자리를 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수가 되겠고요. 빠지면은 백의 다음 한 수는 막는 한 수죠. 막아갔을 때 이 교환을 해놓고 젖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어주는 것은 아까 동일하게 안쪽에서 파고들어서 오공도하로 잡아낼 수가 있고요. 그나마 탄력적인 수가 호구를 치는 수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상용적인 맥점이 등장을 합니다. 무턱대고 치중 가는 수가 보인다고 해서 여길 치중 가면 막아갔을 때 잡은 돌을 다 그냥 살려주게 돼요. 공도가 너무 넓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 모양까지 만들어 놓고 일선을 하나 젖혀 놓은 다음에 2의 1의 자리, 이 자리를 치중 가는 수가 맥점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그런 모양이에요. 백은 한 점을 따내더라도 흙이 그냥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즉, 이 모양 자체로 백은 안에서 두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 집을 내려고 하면 바깥쪽으로 이어가서 옥집이 되죠. 이을 수가 없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치받을 때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얼핏 보면 궁도가 굉장히 넓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서 백이 단수를 칠 때 엿치는 수가 준비된 묘수입니다. 다충이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네요. 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수를 치면 옥집이 되면서 깔끔하게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수는 없을까요? 이 자리를 이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역시나 바깥쪽에서 연결을 하고요. 단수를 칠 때 어겨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형태에서는 일선을 젖히고 치중 가는 수가 언제든지 잡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돌이 없더라도 아까 그 모양을 유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빠지고 막을 때 젖히고 호구치고 일선 젖히고 치중까지. 이 수순은 정말 암기하셔도 될 만큼 실전 활용도가 높은 수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도 이제 다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발 늦춰서 받는 수라든지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일선을 이런 식으로 젖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어주는 것은 치중과도 딱 봐도 이제 죽는 궁도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호구 치기 위해서 자리를 둔 건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수가 또 그냥 이어가는 수가 준비된 호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의 의도는 또 뭘까요? 백이 궁도를 넓히면 젖혀놓고 붙여가서 잡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 아까와 동일한 모양이 됐죠. 그렇다면 이렇게 집을 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 단수를 치는 수는 굉장히 속수가 됩니다. 한 집이 낮고 아래쪽에도 한 집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집을 없앨 수가 없어요. 두 집으로 되게 깔끔하게 살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먹여치거나 먹여쳐도 되네요. 먹여치면 때리면 옥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어가면 단수를 쳐도 됩니다. 확실하게 여기를 찝는 수가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젖혀서 집을 없애는 수, 그리고 먹여쳐서 오른쪽 한 집을 없애는 수가 맛보기가 되면서 깔끔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넓은 궁도인데 아래쪽에 이 젖히고 이어가는 수가 항상 준비된 호수로서 백이 두 집 내기가 굉장히 많지가 않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빠져 있는 상태로 잡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쪽 호구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이렇게 붙이면은 잡을 수 있는 형태처럼 보여요. 어차피 옥집이기 때문에 한 집이죠. 하지만 이 자리는 이 한 집을 이런 식으로 내게 됩니다. 될 수밖에 없을 때 안쪽으로 먹여치고 해가 되네요. 그래서 흑의 정수는 아래쪽을 먼저 치중을 가놓고 백의 응수에 따라서 부어가는 건데요. 막아주면 이때 쪽으로 들어가서 집을 없애고요. 반대쪽으로 막아주면 깔끔하게 건너갑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겠네요. 이쪽 호구 치는 수도 볼까요? 네, 이 수는 역시 함정수죠. 밀어주면 안쪽으로 웅크려서 왼쪽과 오른쪽 맛보기로 걸려들었고요. 그렇다고 한 칸을 뛰자니 이쪽으로 막아갔을 때 아까와 동일하게 해가 됩니다. 이쪽 항상 먹여치는 수를 조심해야 돼요. 해가 되죠. 여기는 아래쪽에 이렇게 붙이는 수가 맥점이 되겠고요. 젖히면 끊고 단수 쳐서 따낼 때 젖혀서 잡을 수가 있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서 맛보기가 됩니다. 끊는 수와 건너가는 수가 맛보기가 되면서 주로 백이 잡히게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빠지게 되면 굉장히 궁도가 넓어 보이고 탄력적인 백의 모양이지만 또 죽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만약에 상대방이 좀 고수다. 이 나리자를 들 수가 또 있거든요. 나리자 굉장히 뭔가 사활책에서 현영기경 같은 고전 사활책에서 많이 봤던 그런 수고 이해의 급소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치중을 갈 수가 있는데요. 치중을 가도 이 백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치중을 가도 막아야 되는데 치고 나서 호구 칠 때가 제가 알려드렸던 가만히 있는 수, 먹여치는 수를 노리고 있죠.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여기는 반대로 단수를 반대로 이렇게 젖히게 되는 것 성립이 됩니다. 호구를 칠 때 그때 치중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한 집을 내면 이어가서 옥집이고요. 막아가면 똑같이 이어가서 먹여치는 수까지 되겠습니다. 치중 가는 수도 괜찮고요. 젖혀놓고 치중 가도 괜찮아요. 왠지 이렇게 젖혀놓고 두는 게 깔끔할 것 같네요. 힐을 치중 갈 때 일선으로 젖히고 혹시나 뭐 이렇게 뭐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패를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좀 보입니다. 혹시 이렇게 치중 갔을 때 빠지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수는 이렇게 젖혀 놓고요. 한 집 내면 이어서 똑같으니까 백도 여기를 막아서 버틸 것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고요. 환격이죠. 이으면 그냥 연결해서 흥궁도입니다.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찔러가는 수가 성립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속수에 걸리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 꼭 찔러 놔야 되죠. 안 찌르고 받으면 이렇게 궁도를 넓혀서 빅이 돼요. 하나 찔러 놓고 전쪽으로 막아가면 결국에 백은 탈출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변으로의 활용이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오른쪽으로 젖혀 놓고 치중 가는 수가 좀 더 확실한 정답 수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3 정석 이후 바로 두 점머리 젖히고 나서 백이 변을 막은 상황이죠. 여기선 백이 당연히 이렇게 젖혀서 이어야 되는 자리인데요. 만약에 이 자리를 손 뺐다 싶으면 빠져서 응징을 하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치중을 가는 건 어떨까요? 받아주면 똑같죠. 젖혀놓고 이어서 형태 꼭 기억해 두시면 죽는 모양인 거를 실전에서 금방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수는 이 일선으로 젖히는 약간 반발수가 있어요. 막아주면 이렇게 이어가서 호구를 쳐서 치면 안쪽으로 둬서 살게 되죠. 여기서도 이제 먹여치면 이렇게 잡을 수 있긴 하지만 때리면 이어가서 집이 나죠.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요. 여기서 치받으면 젖혀놓고 있고 빠져가면 치받습니다. 한 집을 내면 안쪽으로 이어가서 목이죠. 집이 안 납니다. 젖히는 수가 좀 까다로울 것 같지만 먹여치면 아무 수도 안 나네요. 치받더라도 이렇게 하나 때려놓고 이어도 계속해서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냥 치중을 가도 상관은 없는 그런 모양인데 저는 좀 더 깔끔하게 젖히는 수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왼 가변 상황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좀 빠지는 게 선수가 될 수도 있죠. 건너가는 맛을 본다든지 차라리 한 놓고 치중 가는 수가 좀 깔끔한 형태. 즉 이런 모양에서 치중을 가는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계속 기억해 두신다면 쉽게 사활 관계에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잡히는 형태죠. 빠져놓고 펴놓고 치중 이 수순 형태 꼭 기억해 두시면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배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다른 모양이 있어요. 잠시만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얼마 전에 삼성화재배에서도 나왔던 그런 형태인데 가령 이렇게 다리자를 씌우고 늘어놓고 여기까지 밀어서 이런 진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모양을 한번 중반 정석 이후에 어떤 식으로 아래쪽 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혀진 상태에서 백이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젖혀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교환 자체가 흙을 좀 두텁게 해준다고 해서 박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껴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두고 그냥 흙에게 이 자리를 당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번 삼성화재배에서도 그랬고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빠지는 것까지 진행이 돼서 이런 형태에서 나왔는데 이후에 흙이 이 백을 활용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원래 일반적인 끝내기라고 하면 여기에 젖혀서 있는 끝내기가 되겠죠. 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둘레 여섯 일곱 집이 납니다. 이런 형태에서 일곱 집이 나고요. 하지만 이번 삼성화재배에서는 여기 치중 가는 수를 당이페이 선수가 딩아오 선수를 상대로 치중을 갔고요. 이 수의 의도는 아래쪽 빠지는 수를 선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보시면 젖혀놓고 이렇게 교환이 되면 여기 있는 수가 선수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치중을 가면 아래쪽 빠지는 수를 선수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백이 만약에 어느 한쪽을 이어준다. 만약에 이쪽으로 이으면 큰일 나죠. 바로 끊겨서 패가 납니다. 패가 진행이 되고요. 반대쪽으로 이어주는 것도 역시나 이렇게 끊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얼핏 보면 어떤 아무 수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단수를 쳐서.
하지만 패로 이렇게 버티게 되겠고요. 이 꽃놀이 패기 때문에 백이 그냥 뒤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만 교환해 놔도 일단 7 집은 똑같아요. 네, 7 집. 뭐 단수를 쳐도 집은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여기는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까지 선수가 됩니다. 즉 변 쪽의 사활 관계상 빠지는 게 젖혀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빠지는 수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수의 의도는 백이 만약에 손을 뺀다. 그러면 하나 이어 놓고 시중까지 성립이 됩니다. 한 집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끊어가서 양자충이 돼요. 왼쪽 오른쪽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에 막았을 때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로 보고 심지어 쭉 빠지는 것까지 선수를 감안해서 오른쪽에 흙의 영향력을 더 키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의 모양입니다. 그 완벽한 수순은 여기를 먼저 치중을 가야 돼요. 먼저 빠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중을 가고요. 반대로 이렇게 뭐 호구를 친다. 똑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거나 뭐 받거나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있는 수,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자, 아까 젖혀진 모양과 굉장히 다르죠. 집 모양은 똑같은데 쭉 빠지는 수를 선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리를 만약에 호를 치는 수는 쳐서 끊어가서 환격으로 안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치받고 보통은 다 이렇게 치받고 진행을 합니다. 하나 늘어놓고요. 아니면은 여기까지만 교환해 놓고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빠지는 수가 선수가 돼요. 안 받다가는 나가는 순간에 대책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죠. 촉수니까. 건너갈 수가 있어요. 자충이 돼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빠지는 수를 언제든지 선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바둑판이 19줄이 아니라서 적지만 전쪽에서 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빠지는 수가 되니까.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활이 관련됐을 때 빠져 있는 것과 이 젖혀져 있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치중을 못 가죠. 차단이 되니까. 날일자로까지밖에 못 간다고 했을 때 모양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이 빠지는 수가 되니까 치중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젖혀가서 또 빠지는 게 선수 때리면 넘어가서 왼쪽을 그대로 잡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순들 때문에 여기 이 변에 하나 막아두는 게 의외로 더 큰 자리가 되는 게 젖혀 있는 것도 집으로 크고요. 아래쪽 빠져서 두텁게 변 쪽으로 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삼성화재배 당입회의 대 딩하오 선수 나왔던 그런 모양 중에 하나였고요. 또 다른 모양도 있어요. 실전에서 여기서 만약에 백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교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어주면은 너무 밋밋합니다. 그냥 백의 의도대로 교환이 된 선수 교환을 당한 수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먼저 이 선으로 젖혀서 백의 응수를 물어보는 수가 좋은 응수타진이 되는데요. 흑의 의도는 백이 막을 때 자리를 끊어가겠다는 뜻이에요. 백이 한 점을 잡으면 뒤로 돌려쳐서 전에 두 점을 잡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좌변에 흑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거나 우변 쪽이 좀 중요할 때 이런 선택을 흑이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석점을 나가는 법도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그냥 한 점을 잡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잡는 방향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먼저 일반적으로 이 선으로 단수를 치면은 여기서는 아래까지 단수를 치는 수가 되어 있습니다. 따내면 패로 버틸 수가 있고요. 이 패는 거의 꽃놀이 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적당히 뭐 이어 놓고 팩감을 만약에 상대방이 무리해서 쓴다 하면 그냥 물러나도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백이 패를 지게 되는 순간에 아래쪽 하변이 다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패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질 수도 없는 게 계속해서 패를 걸어가요. 이어가면 여기를 뭐 단수 쳐서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호구만 치더라도 수수로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보완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런 뭔가 패맛이 싫다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단수를 치게 되는데요. 이 순간 백은 집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단수를 치면 때릴 순 또 없죠. 해가 되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어간다면 집으로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요. 왜냐면 나중에 백이 이렇게 끊더라도 흑돌이 여기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집 자체가 공배가 됩니다. 그래서 한 집을 이득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이렇게 막혔을 때 결국에는 또 이쪽 약점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백이 5로 만약에 위로 단수를 쳤다고 생각해 보면 이 자리는 집이 됐을 텐데 아래로 단수를 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손해를 보게 되죠. 굉장히 이 자체로 흑이 활용을 잘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환을 만약에 백이 다 받아준다면 그 다음에 이어가도 충분한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물론 이런 수법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왼쪽이 백이 강한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백이 변신을 해도 되겠죠. 나는 그냥 아래쪽 2점 주고 석점을 잡을래 이렇게 하고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교환을 다 해놓고 받아주는 그런 활용이 많이 나오고요. 대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언제든지 이렇게 회로 버틸 수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껄끄럽죠. 백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교환 하나 해두려고 했을 뿐인데 흑이 아래쪽으로 젖혀서 끊으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회로 하면 그런 뭔가 당한 느낌이 들죠. 백 입장에서는 단수 교환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두자니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 자리도 옥집화가 돼 있고 칠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먹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이 자리가 또 공배가 돼서 이 집으로 많이 실전에서 3산 정석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흑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또 자리가 막혀 있을 때 치어 있는 게 선수고 치중을 가놓고 빠지는 게 언제든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오른쪽 우변에서의 흑의 영향력을 19줄 바둑판이라면 하변이겠죠. 하변에서 이 빠지는 수 때문에 침입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아까 첫 번째 사활 문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세 개가 세점머리로 밀렸을 때도 언제든지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들여다봤을 때 끊는 활용법들 이런 것만 두시더라도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어 보실 수 있고 기력 향상에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조금 길었고 기존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중반 전투까지도 한번 알아봤어요. 사활 문제만 하다가 가끔씩 이런 식으로 좀 실전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후 변화도 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